자, 대한민국에 캠핑카가 있으면 바디가 기본에 이게 기둥이 같은 이 바디가 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오래됐던 캠핑카 회사에 축 연장 안 된 게 있으면 바디가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이거를 늘려야 되잖아요. 자, 차체 뒤에 이렇게 연장을 하면 이거만큼 늘려줘야 돼요. 첫 번째는 기본으로 열려줘야 되는데 이걸 안 늘리고 그냥 대놨어요. 하체를 보세요. 다 그래. 문제는 그나마 좀 했다는 회사가 이거보다 가는 거를 이렇게 해놨어요. 안 되죠. 세 번째, 이렇게 똑같이 연장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제작사가 차를 출고할 때는 기존 기력지가 안 늘어가는 무게로 야를 만든 거예요. 그랬으면 여기다 연장을 했으면 연장한 강도만큼 두께가 더 얹어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한테 묻고 싶은 게, 자, 젓가락, 나무 젓가락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무 젓가락 한 개를 하고 하나 더 돼서 두 개가 됐을 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2배가 아니고 3배, 4배 늘어납니다. 자, 나무 젓가락 10개를 해놓으면 10배가 아니고 100배가 됩니다. 나무 젓가락 10개, 20개 해놓으면 못 꺾어요. 뭉쳐놓으면. 그러듯이 이삭특장은 국내 최초로 이렇게 연장된 거에다가 제가 피대를 얹어서 강판을 어느 재질이라고 얘기했어요. 특수 강판을 더 얹어서 모든 차를 제작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690, 이 최초로 제가 적용을 했었죠. 그래서 690이 명차라는 게 제가 탈 차니까 최초로 690을 제가 이렇게 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태양광 얘기를 하겠습니다. 태양광은 캠핑카 회사들이 만드는 태양광은 가정용 24V용입니다. 캠핑카용으로 태양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개조업자들이 맡기는데 개조업자가 우리나라에는 한 서너 명 있어요. 저도 그 사람들 거의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의 개조 방식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걸로 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안에 자, 이게 태양광이라면, 자, 통상적으로 260짜리예요. 이게 24V를 반을 딱 갈라서 12V, 12V인데 여기 선 몇 개 잘라가지고 연결하는 게 대한민국 캠핑카의 99.9%가 이렇습니다. 회사가 아니고 개조업자들이 이렇게 파는 거죠. 다 이렇게 사는데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이 12V 더하기 12V를 전부 분해해가지고 해처 모열을 시킵니다. 해처 모열을 시켜서 기존의 260W짜리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A가 나온다면 저는 두 개를 합쳐서 20A가 나올 수 있도록 개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모든 배선은 24V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달려 나온 배선. 근데 그대로 연결을 하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저는 증폭시킨 만큼 연결해서 배터리까지 해서, 그래서 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이왕이면 살 때 국산 중에 하나, LG, 현대, 세계에서의 메이커 제품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고 가장 좋은 제품을 제가 구입해 옵니다. 얼마짜리를 구입해 오느냐? 330W짜리를 구해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60W짜리를 구해 옵니다. 이 360W짜리를 24V짜리를 갖다가 제가 12V로 전환시키면서 720W로 개조를 시키거든요. 이 두 장이 올라가니까 1440W가 나오는 건데, 690, 790, 999 세 개에다가 똑같이 1440W가 이렇게 해서 탑재되는 건데, 국내에서 이거는 제가 직접 개조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장박 하는 사람들 보면 비가 일주일 내리 때릴 때가 있고, 겨울에 눈이 일주일 내리 쌓이거나 햇볕이 거의 없을 때 캠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만든 것이 알터라고 합니다. 알터레이터, 보통 말하는 제네레이터가 정확히 한국말로 하면 차량용 발전기가 맞습니다. 차량용 발전기인데, 순정에 달려있는 발전기가 실제로 120A인데 120A가 출력이 나오지가 않아요. 차가 쓰고 남는 것을 하기 때문에 많아야 3, 40A밖에 여유 자금이 없어요. 자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180짜리로, 스트렉스는 순정 거로, 포토와 봉고3는 제가 만들었죠. 그래서 이미 오래됐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수백 명이 쓰고 전국에 유일하게 김병도용이 판매가 되고 있고, 일부 모사는 뭐 만든다, 만들었다, 김병도 거를 뺏길지 모르겠지만 맨날 만든다 했는데 안 나왔대요. 뭐 4월에 나온다, 안 나오죠. 또 하나, 어떤 사람이 김병도랑 똑같은 거라고 하면서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저는 시간당 140 나오는데 거기는 60, 70 나오는데, 죄송하지만 김병도는 대전에 있는 방배 카센터와 이삭특장 외에는 납품 넣은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어떻게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김병도 알터라고 팔 수가 있습니까? 김병도는 얼굴도 모르고 저는 납품 넣은 적이 없는데. 그 가짜 김병도가 판치는데, 중요한 거는 시동을 1시간 걸면 140A 하잖아요. 그러면 딥사이클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 개가 쓸 수 있는 게 40mA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짜리 3개를 1시간 시동을 걸면 딥사이클 배터리 3개가 충전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시간이면 6개 충전되는데, 그러면 전기 걱정 없잖아요. 딥사이클 6개면 쓰고도 남잖아요. 시동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게 충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과 충전, 그 다음에 한전 시스템은 30A밖에 안 돼요, 저는. 근데 한전을 달릴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그 충전은 그렇고. 두 번째, 인산철 배터리가 10시 고출력입니다.
BMS를 거치고 10시인데 국내 시판되는 것 중에 이삭특장 김병도가 하는 인산철보다 더 출력이 높은 거는 못 봤습니다. 외형상 30C라고 판매하는 것도 실제 출력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인산철 배터리 260짜리가 아닌 반 130짜리 하나를 달고도 저희 거는 제가 테스트를 했어요. 하고 그리고 제가 배선하고 순수 정연파 3kg짜리 인버터를 갖다 놓고도 2000cc 전자레인지와 1500cc 죄송합니다. 1500cc 전자레인지와 2000cc 커피포트가 동시에 돌리는데 돌아가는 걸 내가 동영상도 찍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2개와 또 에어컨까지 3개가 동시에 돌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돌리면 안 되죠. 무리가 가겠죠. 그만큼 출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시스템이고, 그리고 올겨울에 입증이 됐죠. 지난 겨울이라고 해야 되나? 인산철 배터리가 각 제자사건들이 갑자기 영하 20도로 떨어지니까 전부 방전돼 가지고 문제가 돼서 시끄러운데 김병도 인산철만은 유일하게 자연 방전이 없었다는 거죠. 김병도가 만든 이 사건만 없는 게 아니고 동업 타사에도 김병도가 달아준 거는 멀쩡해요. 또 더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요? 타사의 인산철이 겨울에 방전되어서 힘이 안 돌아가는 거를 김병도 거 260이고 480짜리인데 김병도 거 260을 믹스해서 김병도가 작업을 해주면 그것까지도 방전 안 되고 같이 살렸다는 거죠. 그러면 저장 능력, 배터리 능력, 그 다음에 에어컨을 벽걸이 에어컨이 시간당 40A니까 벽걸이 에어컨을 쓰고도 전기가 남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시동 잠깐 걸면 되는 거고. 이삭차는 결로가 없습니다. 결로가 없다고 유명한데, 자, 결로라는 거는 결국 제가 방음 단열 전문가인데 결로가 생길 수가 없죠. 생겨서도 안 되고, 단열이 잘 되면 결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울에 결로가 생긴다는 거는 여름에 덥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담열을 2중, 3중 보시면 바닥은 7중으로 돼 있고 벽면도 최고 옆에 GRP, 합판, 고압축, 우레탄, 그 다음에 합판, 알루미늄 파넬, 그 외에 저희들은 이 말을 해야 되면 공개니 저희들이 결로와 단열과 할 수 있는 천의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 썩는 뭐라고 비법이라 내가 말씀 못 드리고 일종의 부직포처럼 썩지 않는 친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필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단열 나무가 또 이만큼 1cm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결로가 생길 수도 없고 생겨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캠핑카 창문도 질소 충전된 걸로, 저희 창문을 보시면 기존의 국내에서 쓰는 캠핑카 창하고는 틀리죠. 90도 각도도 열리지만 단열이 워낙 잘 됐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창 자체를 비싸고 좋은 거 쓰면 결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몇 도까지 얼지 않죠? 영하 20도까지는 예, 영하 절대 얼지 않습니다. 테스트했는데 그 이상에서 얼는지 안 얼는지는 예, 영하 20도까지는 20도 이상은 제가 예, 예. 체험을 못했고 극한기 때 영하 20도까지 예. 여러 번 대청적인 상황에서 제가 예, 예. 됐던 상황입니다. 예. 이 호스가 예. 3중 호스예요. 예. 안에 고무가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당열이 있고 예. 또 있어서 예. 아무리 얼어도 설사 이걸 안 하고 얼다 하더라도 얘가 터지진 않아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안 터져야 되고 예. 또 단열도 되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영하 20도라도 얼지 않는데 예. 예. 요 단일만 갖고는 얼 수 있지만 요거를 갖고 또 실내 단열을 같이 되어 있으니까 예. 예. 그렇게 얼지 않습니다. 예, 녹방지는 캠핑카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녹방지라는 걸 안 해봤지만 국내 저도 명체 만들기라고 옛날에 단열 방음 이걸 전문적으로 할 때 국내에서 녹방지를 제대로 아는 기술자가 없어요. 언더코팅은 녹방지가 되는 건 맞지만 프레임이 속으로 썩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플라스틱 구멍을 다 뚫어서 그 속에 녹방지 코팅제를, 언더코팅제가 아니에요, 침투할 수 있도록 뿌려주는 데가 없어요. 또 어디가 포인트인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기술은 국내에서 저는 제가 1인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꾸준히 개발해서 해왔던 거고 10년 전에 제가 직접 시공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명차 만들기의 한 분야였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적용을 해서 녹방지를 하고 있고, 그가 10년이 아니 20년이도 안 쓰도록 한 거고. 자, 국내 최초로 제가 캠핑카에 랩토 라이너라고 도색을 했습니다. 물론 국내에는 짝퉁 라이너라고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품 랩토 라이너를 칠합니다. 그 정품 랩토 라이너는 원 색상이 블랙이 맞습니다. 그거를 색소를 섞어서 변화할 수 있지만 색소를 섞는다는 것은 그 색소에는 도색 도료가 들어가고 아무래도 내구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100%를 쓰는데, 이거는 유튜브에서 보셨으면 알지만 이 칠을 해놓고 한참 지난 다음에 수박을 50m인가 100m 모르겠어요, 떨어뜨려도 안 깨지는 요 랩토라인이라는 겁니다. 언더코팅제가 아니고요, 우들두들한데 얘가 장점이 보시면 일반 페인트는 이렇게 되게 까지면 까지는데 야는 이게 철제잖아요. 키스가 나지 않습니다. 까지도 않죠. 이 철제
번째 에어컨이 사실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시원할 정도로 단열을 해놨기 때문에 캠핑가 보면 지붕이 막 뜨거워요. 근데 저희들은 차갑단 말이에요, 이게 차가우니까, 전체가 단열이 차가우니까 에어컨이 조금만 틀어도 전체가 시원한 거고, 그 다음에 전기도 적게 먹는 건데, 근본적으로 전기가 많이 충전되고 남들보다 튼튼하니까 여름에는 추운 차가 되죠. 더운 차가 아니고 에어컨 맞으면 추울 정도로 하는 거고, 반대로 겨울에 이제 단열이 잘 되니까 좋은데, 문제는 국내 그 바닥난방의 기술이 좀 약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바닥난방이 다니면서 열 손실이 너무 많아요. 단열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보온을 해버렸어요. 모든 거를 보온을 해서 바닥난방을, 자, 조금만 틀어도 바닥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게 했고, 중요한 거는 바닥이 아무리 따뜻해도 화장실 벽이라든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차가운 열기 때문에 실내가 추운 거예요. 침대가 특히 화장실이 붙어 있는 캠핑카들, 거기에 막 추워서 자다가 발에 떼면 뜨거울 정도로 이렇게 추워서 놀랄 정도인데, 저는 화장실에 보일러를 넣어버렸어요. 국내 최초고. 을 제가 방음을 했어요. 사람들은 엔진 방음을 김병도가 어떻게 했느냐, 전기로 방음을 했습니다. 전기로 어떻게 방음을 했냐, 알려드릴 수 없지만 분명한 거는 아이들인 상태에서 엔진 소리가 조용합니다. 소리를 막는 것이 아니고 고음에서 중저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차는 시동을 걸어놔도 시끄럽지 않고 옆에서 끄라 소리 나죠. 왜? 아이들이 상태에서 중저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발전기는 왜 쫓겨나느냐면 데시벨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저는 옛날에 방음 전문이었잖아요. 발전기는 고음이에요. 제가 음악을 잘 모르는데 소프라노하고 바리톤이 들리는 게 들리듯이 중저음으로 들리면 사람들이 거슬리지가 않거든요. 제가 목소리를 하면 여러분 이런 거하고 여러분 이런 거하고 틀리잖아요. 엔진 소리가 여러분 소리를 여러분 이렇게 중저음으로 바꿔놨다는 얘기죠. 국내에서 그 캠핑카가 1톤짜리인데 뭘로 블랙 최고다 뭐 하는데 그것도 1톤이에요. 무게는 3톤이에요. 그럼 3톤이면 3톤에 맞는 무게의 쇼바를 달아야 되는데 문제는 기력지가 안 맞죠. 길이가 안 맞죠.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거 잘 모르고 또 특장 회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저희들은 모든 배합을 맞췄기 때문에 이삭차는 롤링도 없고 승차감까지 제가 승용차 합니다. 뭐 후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어느 튜닝 업체에 가서 튜닝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제작사에서 처음부터 제작 과정에서 아예 기초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승용차 승차감, 바람이 불거나 버스가 지나가도 밀리지 않는 흔들림 없는 그런 캠핑카를 제가 제작을 한 겁니다. 해가지고 제가 타기 위해서 만든 차가 690이에요. 저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에 주차하기 좋고, 그리고 안전하고 튼튼한 차를 만들겠다 해서 나온 것이 690입니다. 그래서 690은 첫 번째 외형이, 차의 외형이지 않습니까? 기존의 국내 차들은 외형이 대부분 2m 20이에요. 아파트 주차가 할 수 있는 게 2m 50이라 하지만 실제 그 라인 우측 10cm, 좌측 10cm 하면 2m 30인데 그러면 10cm 간격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2m에서 끝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690입니다. 그래서 2m로 딱 만드니까 실내 공간 때문에 만든 게 정확히 2m 3cm. 그리고 차고는 우리나라에 2m 80짜리가 많이 있어서 태양광하고 스카이창, 회키창이라 하죠. 맥스팬을 다 얹어도 2m 80을 못 넘게 만든 것이 690입니다. 외형만 보고 사는데요.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전시장에서 캠핑카 사는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봐요. 전시장에서는 노란 불빛, 화려한 불빛, 가구에 기름칠 해놓고 번쩍번쩍한 조명빨에 사면 옷 살 때 매장에 그 조명빨에서 사면 나와서 보면 아니잖아요. 절대 잘못된 거고요. 거기서는 계약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전시장에서 현장에 직접 가서 그 차의 제작 과정을 봐야 되고 그리고 제작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차는 사면 안 됩니다. 내 차가 어떤 차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첫 번째 바닥 난방에 부동액이 맹독성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차느냐? 그거 더 중요한 건 없죠. 두 번째, 차가 모양 구조 해가지고 특히 뭐 유튜브에 밤낮 없이 똑같은 돈 받고 장사하는 장사꾼의 유튜브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뭐가 좋네요. 뭐 그 장사꾼 유튜브 저는 거부를 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정말 그 회사 소비자들이 원해서 소비자들이 순수하게 동영상을 찍는 거를 주고 저는 지금까지 돈 주고 유튜브를 찍어본 적 없고 지금 찍는 유튜브도 저는 단돈 1,000원도 받은 적 없고 사전에 뭐뭐 질문하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거절했어요. 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데 자 차는 무게 중심이 밑으로 가야 되고 고루고루 분배가 돼야 되는데 손님들한테 보기 좋은 떡처럼 한쪽으로 해가지고 차가 우리나라 캠핑카가 90%가 이렇게 기울었어요. 차를 살 때 차 바닥을 잘 보고 차 휀다라 가죠. 프레임 앞바퀴 뒷바퀴 자료를 갖고 와서 자로 재세요. 자로 재가지고 센치가 정확히 맞지 않는 차는 무조건 롤링이 생기고 나중에 오래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즉 앞바퀴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아야 되고요. 뒷바퀴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무게중심 축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